개막식 사회를 맡은 인천 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최기현입니다. 한국 2기인사 120주년 기념전시 한지로 접근 비행기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전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얘기는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박정남 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의 노인남 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분들을 소개해야 하냐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장성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민일사회 2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디아스포라 소재로 한지로 적은 비행기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그 제목에서도 딱 느껴지고 비행기라는 게 우리가 어디 가고 막 이러는 즐거운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한지로 적은 비행기 이렇게 하니까 왠지 한쪽이 아련해지고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주관해주신 인천시 문화부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을 다 영어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이종구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태호 예술 감독님께서 전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세계를 다니시면서 한국 활동에 아주 각광을 받는 우리 예술인들을 모집해서 18명의 작가를 모시고 45점 작품을 제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정말 우리와 장소가 맞고 또 우리의 애환이나 이런 수가된 예술로 수가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잘 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해서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나 외국에서 그냥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 마음까지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이태호 전시예술 감독님의 활용상의 전시 소개를 듣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감독한 기획한 감독한 이태호입니다. 지금 K-컬처, K-팝, K-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문화적 위치를 전 세계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시각예술 부분에서도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퍼져서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 지금 8개국에서 18분의 작가를 초빙해서 이번에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기가 더 넓었으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각 나라 6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시각예술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쓴 김에
우리 여기 계신 참석한 작가분들을 소개를 했답니다. 이 전시회에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작가입니다. Then I called just to stand up, please. 데프네, 세르장, 예,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희 작가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또 누구 있으십니까? 하전남 작가님은 저쪽 뒤에 계십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신 제2교포이시고, 그러나 한국분과 결혼해서 지금 국적은 내셔널리티 코리안, 한국 국적 한국 사람입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이게 세 분이 오늘은 참석할 수 있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작품 전시 잘 보시고, 하나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8분 작가들에서 이병인 아티스트가 4분이 있으셨어요. 그 이병인 하면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달려갈 때, 그때에 이병인 되신 분들이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아티스트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각각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을 이번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전시회의 또 다른 성격이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해 주셨던 작가분 중에 많은 작가분들을 대신해서 나훈의 작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이영희 인천어플랫폼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Bonsoir. Tout d'abord, je tenais vivement à remercier Monsieur Théoli pour son invitation dans l'exposition Korean Diaspora Airplane, Grass Paper Airplane, et Madame Yoon Hee pour son invitation à Incheon Art Platform. D'habitude, un discours qui commence par des remerciements s'annonce totalement soporifique et vous avez le droit de lever la main si vous n'en pouvez plus. Ces remerciements sont importants car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ois une exposition d'art contemporain sur la diaspora et inclure des adoptés coréens. Normalement, et je parle en état de cause, puisque je suis née en Corée et j'ai été adoptée en France, nous les adoptés, on est invités à se fondre dans la masse, à s'intégrer à 100% dans la société d'accueil et à ne pas faire de vagues si ce n'est celle du succès. En France, Fleur Pellerin, ancienne ministre de la Culture sous la présidence de François Hollande, Pierre Sangboyer, un chef cuisinier réputé, sont des Coréens adoptés qui font valoir leur travail plus que leur identité. Cette success story pourrait s'arrêter là, et mon discours également, sans une question qui revient sans cesse. De quelle origine êtes-vous? D'où venez-vous? Nous demandons en permanence face à notre visage coréen. À cela, j'ai toujours envie de répondre. Je viens du quartier d'à côté, je suis juste là pour acheter du pain, sombre crétin. Dans le regard des autres, nous sommes et resterons pareils aux Coréens de la diaspora. Aussi ministérielle que soit notre carrière, nous serons toujours considérés par l'opinion publique comme venant de la lointaine Asie. Vous l'aurez compris, la place que cette exposition Grass Paper Airplane accorde au travail artistique des adoptés coréens est une vraie reconnaissance. Enfin, nous faisons partie d'un monde. Enfin, nous sommes acceptés dans une communauté sans en être les vilains petits canards. Mais quel est ce monde au juste? Quand il revient au pays, le Coréen de la diaspora espère retrouver intactes les sources de ses souvenirs. Quand il arrive en Corée, l'adopté a tout à construire, apprendre la langue, la culture, créer des liens affectifs forts avec des amis ou la famille, une seconde adoption en somme. Ce qui fait que si le Coréen de la diaspora cherche à retrouver quelque chose, l'adopté coréen cherche à y trouver quelque chose. C'est là que commence son vrai voyage. Si le Coréen de la diaspora s'est senti en exil en Europe ou aux États-Unis, le Coréen adopté se sent en exil en Corée. Tout lui est étranger, et pourtant si familier, si conforme à son corps esthétique. Dans sa mémoire, il cherche des souvenirs, des sons, des goûts, des images qui le rattacheraient à ce pays. Ou plutôt, il écoute comment la vie quotidienne résonne en lui,
et sonde un passé évanescent. Il se tient à l'affût et apprend à se départir de son moi occidental pour mieux laisser surgir son moi asiatique. C'est-à-dire que cette forme de diaspora, cette diaspora vécue par les adoptés coréens, prend les allures d'un voyage intérieur dont on ne sait jamais vraiment où il mène. L'espace n'est pas seulement géographique, mais enclavé dans le corps docile du conditionnement culturel. À l'adopter de s'y frayer un chemin, d'aller des couches superficielles de son moi occidental aux traces indélébiles et si fuyantes de sa mémoire sensorielle. Ces traces sont si ténues que finalement, il ne s'agit jamais de trouver, mais d'imaginer, d'inventer, de se construire. La vidéo Voyage dans nos Indes intérieures est un travail qui se nourrit de cette errance. Elle propose de suivre Christophe Colomb et les navigateurs européens à la recherche d'une nouvelle route pour atteindre les Indes. À cette époque-là, au XVe siècle, on prétend que la Terre est ronde et qu'on peut arriver aux Indes en passant par l'Ouest. Ainsi, Colomb ira vers l'Ouest, en espérant atteindre l'Est. Et quand il pose pied aux Amériques, il se croit arrivé en Inde et pense avoir affaire à des Indiens. Dans cette vidéo, on passe des couches occidentales du moi aux couches profondes de la mémoire sensorielle. Un chant accompagne ce voyage. Ce chant a été composé sous mon invitation par Vincent Guillot depuis une chanson amérindienne de la communauté Kalinia des Guyane. Il est interprété en langue tamoule par une chanteuse originaire de l'Inde du Sud, Umarao. Un chant amérindien avec une voix indienne, donc. Mais si on n'en a pas été averti, on peut remarquer cette subtilité. Ce chant est la voix qui persiste derrière le visage, derrière le faux semblant de l'apparence. Il est la voix qui rétablit la vérité de la chair quand, en France, les adoptés s'expriment dans un français impeccable alors qu'on les croit d'origine étrangère. Il est cette voix surprenante parlant en anglais quand, en Corée, on les croit coréens, provoquant une stupeur un peu béate chez les interlocuteurs. La fracture n'est déjà plus géopolitique, mais bien dans le lien social. Merci. 분절과 단절은 더 이상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